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클럽하우스 스타트업 콘서트에 대한 후기입니다. 3월 둘째 주, 즉 지난주에 있었던 스타트업 콘서트였고요. 지난주 대화 주제는 가깝고도 먼 사이 대표와 직원, 대표에게 직원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직원에게 대표란이라고 해서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렇게 제목만 들은 것만으로는 저거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저번 주에 굉장히 진솔한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갔었고, 이번 주는 아마 제가 클럽하우스 아직 6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앞으로 할 클럽하우스를 통틀어서도 꽤나 진솔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오갔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좀 역대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되게 본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대표가 직원에게 갖고 있는 불만, 직원이 대표에게 갖고 있는 불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좀 뼈 때리는 듯한, 그러니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듯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이게 참석 못하신 분들은 되게 아쉬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대표와 직원의 사이에 대한 얘기는요, 참 여러 가지로 참 미묘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는 맞죠. 어쨌든 하루에 한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항상 같이 보내야 되고, 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까우면서도 뭔가 이 계약이라는 선이 있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또 멀다면 멀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스타트업 콘서트 말고 그 전회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팀빌딩의 얘기는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팀원에 대한 어떤 파트너에 대한 얘기보다는 진짜 직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에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한 직원, 4대 보험을 주고 계약을 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하게 한 직원과의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 콘서트에서 얘기를 했었던 주제는 이 네 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 가지입니다.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땐 언제였는가, 즉 혼자 하다가 혹은 팀원으로 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또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우리 회사는 대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라 사실 월급을 많이 못 주는데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쉬움, 불만 같은 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서로를 깎아내리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그니처,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요 시점에 저희가 좀 그 시그니처를 바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이 아니고 그때의 나에게란 주제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주제였죠.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토크 콘서트 때는 요게 조금 더 플러스가 돼서 직원을 나는 어떻게 채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주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 혼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도 파트너도 파트너의 능력도 넘어가는, 결국 누군가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될 정도로 회사가 성장을 하는 시점, 혹은 이제 회사에 정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시점,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직원을 고용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더레이터로 이제 저와 김학준 대표님과 원규희 대표님 이외에 몇 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참여를 추가적으로 해주신 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분 중에 한 분은 오히려 파트너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신중하고 고민해서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분 관계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는 오히려 나는 파트너보다는 일단 직원을 먼저 고용을 해서 그분들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증해 나가고 어떤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파트너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럼 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했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지인 추천의 경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결국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조건은 맞추면 되지만 그 조건 자체를 떠나가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계약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뭔가를 해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애매모호했는데 의외로 지인 소개를 통해 가지고 선정되는 것보다는 결국 본인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보는 누군가와 나의 지인이 보는 누군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보는 그 어떤 그 궁합이 잘 맞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뽑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뭐 당연히 뭐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 뭐 로켓펀치나 사람인, 그다음에 원티드와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도 있었고, 뭐 과히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뽑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루트 자체가 그렇게 좀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코리아나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서 뽑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검증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일을 하기는 좋은 부분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오갔었고요. 다만 이제 그 좀 특이한 케이스로는 오히려 이 직원을 구하는 관계에서는 여러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 뭐 기업으로부터 이제 외주 형태를 받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고용을 할 수가 없지만 뭔가 좀 프리랜서 역할로 어떤 특별한 우리 회사에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를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프리랜서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촉이 잘 통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그 루틴을 통해서 굴러가고 그 안에서 대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대표자의 입장에서도 이 프리랜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신뢰감을 쌓는 그런 이제 전 단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시점이나 그 시점쯤 됐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털어놓으면서 같이 좀 합을 맞춰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이나 뭐 지인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채를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레퍼런스 책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려면은 그 이력서를 봤을 때 그 과거의 기록이 있고, 그 과거의 기록에서 뭐 어느 회사는 너무 짧게 있다 나왔다든가 너무 오래 있다 나왔다든가 한다면은 가능한 이제 좀 수소문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게 녹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이력서를 쫓아다니면서 또 그 사람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뒷조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레퍼런스 책을 하려면 좀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뭐 제가 직원을 채용한 적은 없죠, 공식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직원 채용을 할 때 이제 뭐 평가를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기관들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체로 보면은 일단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보고 제가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그 면접을 본 사람으로부터 뭔가 조금 요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좀 해서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레퍼런스 책 같은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최대한 이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보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자기 이름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자기가 참여를 했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지, 이름만 올리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인지, 오히려 역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만들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체킹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나는 뭐 어떤 회사에서 뭘 했었고 뭐 무슨 회사에서 난 부사장을 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대기업에서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포지션이 되게 많아요. 어떤 기업의 부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뭘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가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력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사람을
단순히 뽑는 게 아니고 만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레퍼런스 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사람을 뽑는데 신중을 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형태로 진짜 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선정을 해서 고용을 할 때도 리스크 자체가 없는 그런 포지션인 경우에 그때만 제한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핵심 개발자를 뽑는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사람인에 올려서 계속 이렇게 면접만 보다가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대표자가 발벗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직원이 필요한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보 교환이 오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음번 주제,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은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대기업 대비해서 이제 월급도 그 정도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주기도 좀 힘들고, 일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복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기업 수준으로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한번 얘기해봤어요. 장난은 아니고. 예. 대표님 회사에서 일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거기 가면 뭐 해주실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좋은 거 한번 자랑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그 회사의 아이템이 약간 서비스 계열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 되게 비싼 서비스인데, 뭐 이런, 이제 그걸 어필해 주신 분도 있고, 뭐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애초에 직급을 안 만들어놔서 자유로운 이제 소통이 오갈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복지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세세하게는 뭐 자유로운 점심시간, 뭐 자유로운 출퇴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결국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즉 직원들도 결국에는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 회사의 비전을 최대한 공유를 하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바탕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적용이 되는 사례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냥 월급 받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항상 이게 뭐 주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솔직히 얘기해보자. 대표로서 당신들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월급을 다른 데만큼 진짜 대기업만큼 높게 진짜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정도로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있지는 않아서 그런 걸 가장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대표가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이 많아질수록 이제 소통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안타까워하고 좀 미안해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최대한도로 만날 일이 있을 때는 방향성과 어떤 발전과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요 시점쯤 됐을 때 제가 지금 이 적은 걸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요 시점쯤 됐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주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 정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참여해주신 대표님들이 다들 그런 분이어서 모르겠지만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일단 저는 주인정신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전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희대의 개소리?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구시대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헐값에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되게 이빠른 소리라고도 얘기를 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 주인 정신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뭐 심지어 막 잘 나가는 VC나 이런 사람들도 직원이 주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화두로 한번 던져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딱 그러더라고요.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뭔가 빨리 어떤 금액을 회사 통장에서 빼가지고 어떤 결제 대금을 빨리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대표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본인이 일단 빼서 막은 다음에 후보고를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끌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표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될 일과 직원이 자기 그 어떤 의무 범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 정신을 강요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다만 이제 진짜 만약에 굳이 주인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 결국 대표의 주인 정신과 직원의 주인 정신, 임원의 주인 정신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대표가 대표로서 가져야 될 주인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죠. 책임.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정말 흔히 얘기하는 진흙탕에 손을 담궈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대표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대표가 가져야 될 주인 정신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직원이 혹시라도 사고를 쳐도 그거를 책임지고 틀어 막아야 되는 게 대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들 그 성장이 어떤 발판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회사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끝까지 안 가더라도 도중에 나갔을 때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가져야 될 주인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원의 주인 정신에 대해서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뭘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회사에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일을 하기로 했고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대한 그런 주인 정신은 아마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시키는 일하고 오늘이 끝났네 하고 끝나지 말고 그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성장 발판이 돼서 그 직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주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져가는 게 직원 스스로에 대한 주인 정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주인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뭐 직원이 주인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 전혀 오가지도 않았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왜 회사에 대해서 생각 안 하나, 우리 회사의 발전은 나만 생각하나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대표님이 지분을 100% 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는 나중에 준다 그래놓고서는 스톡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한다는 소리가 뭐 투자 받기 위해서는 대표가 지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그걸 계속 틀어막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잘 되다가 이제 딱 어느 시점에 끊기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비전 공유가 되나 뭐가 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 이 주인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주인 정신의 어떤 발전 방향성이 회사의 어떤 비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뜬구름 잡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때 제가 제목을 잘못 선정했다는 걸 알게 된 게 다시 원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후회했던 점,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점에서 시작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그때 난 정말 이 선택 잘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그니처 질문을 바꿔서 그때의 나에게라는 질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의 나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 한 만큼 해. 넌 그동안 되게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얘기가 주였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직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는 조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준다는 게 단순히 그냥 자금을 확보해서 그 돈을 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는 만큼 직원들도 그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단순히 어떤 스톡을 주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깐 스포를 하자면은 그 두 번째 이번 주에 썼던 직원에게 대표란에서 어느 직원도 스톡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대표라면은 대표의 입장에서 뭐 주식을 주거나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직원들이 이 스타트업에 왔을 때, 이곳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또 잡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대표조차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지 준비가 이제 많이 좀 덜 됐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고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직원들도 같이 이런 조율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가 사람을 뽑는다면 그게 팀원이든 직원이든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혼자 일할 때랑 여럿이 일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업무의 스타일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방향성이나 룰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헤매는 만큼 직원들도 헤매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클럽하우스를 연 다음부터는 뭐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 돈과 그 다음에 사람, 인력과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끌어왔고요. 뭐 그걸로는 전부는 아니겠죠. 뭐 투자나 이런 것들도 해야겠지만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로 팀빌딩과 대표와 직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주로 제가 끝나고 후기는 다음 주에 올라오겠지만은 실제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요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타이밍, 시간에 대한 얘기로 마일스톤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 22일인가요? 21일이네요. 21일 저녁 9시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클럽하우스 스타트업 콘서트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의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 가깝고도 먼 사이 대표와 직원에 대한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